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파월의장 뭐라 하는지 좀 얘기 들으려고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어났더니 좀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아침 영상은 강아지 얼굴로 좀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젯밤 FOMC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기존의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나온 거라고요. 기존의 시장 예상치가 뭐였습니까? 내년 3회 금리 인상, 그죠? 요게 예상치였어요. 뭘로 알 수 있었죠? 2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렸었죠.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0.75 부근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0.75라는 얘기는 기준금리 3번 인상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이미 기준금리 3회 인상이었다라는 거죠, 내년에. 근데 이제 그거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금리 3회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테이퍼링 속도가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냐라는 거. 테이퍼링도 사실 이미 말 나왔었죠. 내년 3월쯤에 끝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수근수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내년 3월 테이퍼링 끝낸다. 그래서 현재 규모의 2배로 속도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란 문구는 당연히 없어졌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굳이 뭐 세부적인 거 살펴보자면은 18명의 위원들 중에서 그죠? 과반인 12명이 내년에 3, 4회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되겠어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었죠. 뭐 시장이 이미 다 예상하고 있던 정도였고 예상하고 있던 만큼 그 값이 나온 거니까요. 그 결과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어젯밤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젯밤 커뮤니티에 글 써놓고 잤죠. 장 초반에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우리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서 결과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글을 올려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FOMC 회의 직전에 이미 시장이 발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점인데 긴축 우려를 지 혼자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빵 터트려야 되는데 미리 떨고 있더라는 거죠. 미리 떨고 있으니까 이제 회의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올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와, 이제 긴축 우려도 없어졌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숏은 이제 끝났다. 그렇지는 않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지난 한 달간 만들어 놓은 저항이 있다라는 거, 그죠? 지난 한 달간 만들어 놓은 저항이 있다라는 점, 이걸 베이스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지난 한 달간 만들어 놨던 저항이 여기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젯밤에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전일 고점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여긴 이 자리를 시원하게 장대양봉으로 돌파한 척 하면서 보시다시피 전 고점까지 시원하게 달려줬습니다. S&P가요. 나스닥도 모양이 다르지 않죠. 그 전일 고점 자리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장대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S&P고 나스닥이고 간에 지금 여기서 한 달째 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한 달째 놀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여기서 지금 단 30분 만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 우리 일단 한번 그죠? 우리 일단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그런 이야기는 드렸어요. 4,700 이제 다시는 터치하면 안 된다. 다시 나스닥도 16,400을 터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터치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다가 짜불 올라가고 몇 거래일 동안 소화를 하면서 다시 4,700 우여곡절 끝에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매물들이 소화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좀 요런 거는 이제 숏을 잡기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달째 누적된 걸 30분 만에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밤쯤에 만약 미국 주식시장이 추가로 상승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숏을 더 잡아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저렇게 급등을 한 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벤트 전에 지 혼자 발발발 떨어가지고 공포감이라고 하면서 지 혼자 발발 떨고 있었으니까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올렸다라는 거죠. 그 너무나 사실 뻔한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선반영 그런 거죠. 지난 단기적인 측면의 선반영이라고요. CPI 재료로 해서 한번 빠뜨리고 PPI 재료로 해서 한번 빠뜨리고 그리고 회의 직전 전날까지도 해서 발발발 떨고 있었으니 회의 결과 나오고 나면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지가 올랐다라고 해도 이제 저항권에 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지금 그래서 바뀐 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거나 뭐 경제 성장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인플레 때문에 긴축이 빨라진다는 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는 FOMC 내용에서 뭐 딱히 뭐 어떤 통화정책상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상치 긴축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딱히 어떤 대외 환경이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한 달간 넘지 못했던 저항이 있다면은 한번 그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벽 5시 저는 반쯤 일어나가지고 좀 보다가 이렇게 됐구나. 오늘 매수할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일도 이 흐름이 오늘 밤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밤쯤에 뭔가 해볼까 싶어갖고 일단 또 시원하게 계속 잤어요. 시원하게 자다가 좀 늦게 잠을 자가지고 늦게까지 잠을 자서 결국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이 정도를 좀 해봤고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딱히 뭐 어떻게 뭐 위험해 보인다 뭐 중요한 자리를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뭐 어떤 그죠? 이 결과적으로 이 전날에 뭐예요? 이 전날에 12월 14일 날 압력을 한번 분출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른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뭐 우려할 만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길고 짧은 건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에 이제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일단 뭐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변동성을 하락시키면 추가로 시장이 상승을 하면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오늘 밤에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모습을 살펴봤고 UVXY가 그래서 좀 많이 죽었죠. 네, UVXY가 죽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완전 포기하긴 좀 뭐한 것 같고요. 얘도 보시다시피 힘을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어떤 직전 저점 자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리가 직전 저점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장대음봉으로 한 번에 깼다. 얘도 약간 힘을 쓰긴 쓴 거거든요. 그죠? 예, 옵션 매도가 좀 힘을 쓰긴 쓴 겁니다. 옵션 매도 세력 쪽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제 죽었다가 아니고 뭐 여긴 이런 자리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들이대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변동성 측면에서 좀 살펴봤어요. UVXY 측면에서요. 뭐 이런 것들을 봤고 나머지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채권시장의 반응은 뭐 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죠? 긴축 우려를 마지막까지 발발발발 떨면서 긴축 우려 하면서 이렇게 반영하다가 막상 그 재료가 딱 터지고 나니까 됐다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그죠? 긴축 우려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요. 긴축 우려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젯밤에 움직였어요. 그죠? 달러도 그렇고요. 미국 금리들도 그렇고요. 금리들도 지금 보시면 위에 오르다가 확 떨어졌죠. 근데 결과적으로 현실이 뭐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착각을 하면 안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어젯밤의 흐름은 이제 긴축 우려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바뀐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이런 선반영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CPI, PPI 콤보로 해서 미리 시장이 빠지고 긴축 우려를 미리 했으니까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긴축 우려가 없어진 것처럼 반응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없어졌냐고요. 그죠? 없어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 그런 반응을 보이긴 보였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이 반응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죠? 변동성은 감소는 시켜놨고 추가적인 감소, 뭐 추가적인 어떤 여기서 뭐 급등
이제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오를 거면 급등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옵션 만기 이런 거 껴가지고 여기서 급등하면서 막 대박을 내주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밤에 이제 뭐 또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FOMC 회의가 기대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지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조금 좀 그랬죠. 시장은 미리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한국은 뭐 걱정할 게 없죠.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오늘도 지가 갭상승을 출발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뭐 긴축 우려가 없어진 것처럼 반응을 했으니까, 급등했으니까 지도 갭상승하는데 가만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신흥국 입장에선 더 깝깝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긴축 속도가 그렇게 빨라진다고 하는데, 그죠? 물론 이 긴축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호재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런 관점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고, 아무튼 이렇게 갭상승하면은 아마 좀 얻어맞긴 하겠죠. 얻어맞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시 92라는 자리를 위로 또 타고 올라왔네요. 또 다시 92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아무튼 뭐 딱히 할 건 없어요. 할 거 없어. 그냥 이게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젯밤에 미국이 오른 거지,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갭상승 출발을 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코스피에 우호적이냐, 정말 코스닥에 우호적이냐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시장의 반응은 뭐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뀐 게 없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죠. 제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데, 바뀐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뀐 게 없다 그러면은 또 뭐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 측면이 약간 좀 있긴 있었다고요. 그죠? 이미 긴축 우려 하면서 여기 12월 9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여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일단 아직까지는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할 것 같다라는 거죠. 딱히 뭐 바뀐 게 없거든요. 딱히 바뀐 게 없다면은 이렇게 딱히 바뀐 게 없다면 이렇게 원화 강세 나오는 건 일시적일 거고, 결과적으로 긴축 우려는 계속 될 거라는 거거든요. 바뀐 게 없으니까. 그죠?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가겠죠. 이 흐름 계속 가겠죠.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1185원, 그래서 그죠? 어쩐지 85원을 너무 쉽게 넘더라 했어요. 85원 자리를 또 테스트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92를 너무 쉽게 깼다 싶더니 392 자리에서 다시 또 얘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코스닥은 박스권이니까 딱히 할 말 없고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시장이 이미 다 예상을 해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딱히 더 점검할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